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의 문제를 지금부터 1강을 통해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본 강의에서 이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P를 토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강의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통신의 시대에 살면서 이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지금 통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통신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오늘날 같은 이 스마트폰 시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 통신이라는 개념이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통신들이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남들보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의 문제는 사실 몇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의 문제를 통해서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확실한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통신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 통신만큼은 혹시나 문제풀이만 딱 듣고 시험 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데이터 통신만큼은 반드시 본강을 다 들어주시고 2배속으로 듣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시험 치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본강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볼 건데요. 자, 정보통신의 개요와 또 데이터 통신의 개요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 통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통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통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정보를 보내는 장소, 그러니까 원본,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소스를 A라고 한다면 얘를 어디로, 그쵸? 정보를 수신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죠. A에서 B를 보내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통신 회선이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스, 그죠? 그리고 수신하는 곳, 그리고 중간에 전송 매체, 요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중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등의 각종 지원을 통신 선로를 거쳐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름하여 뭘 한다? 통신 서비스라고 하죠. 자, 영어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 서비스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통신망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구성한 나라 아닙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느린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통신 과목을 접해준다면 좀 더 재밌게 접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통신 과목이 그렇게 재미있는 과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초고속 통신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풀다 보면 의외로 또 재밌는 구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조도에 대한 그림은, 그죠? 자다가도 불떡 일어나서 A4용지 딱 펴놓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조도는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구분하면서, 처리계에 속하는 것은 딱 하나,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죠? 컴퓨터밖에 없고,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는 것은 맨 끝에 있는 단말 장치부터 전송 저장치, 그리고 신호 변환 장치, 그리고 컴퓨터의 그 비서 역할하는 CCU까지, 이 전체의 통신 선로에 우리가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A4용지 꺼내놓고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죠. 그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단말 장치, 중간에 TC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데이터 전송 회선 부분에 양단의 신호 변환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CCU, 그리고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는 것은 유일하게 컴퓨터라는 개념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풀이만 듣고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뭐야, 다 외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강의를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한 1강부터 한 3, 4강까지는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아싸 하고 맞춰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단원 2번에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 통신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도 하죠. 송수신 역할. 그리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제어도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시험에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통신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런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통신을 처음 할 때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하이텔을 쓰거나 천리안을 쓸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 주고받고 또 하드웨어도 제어하고 또 이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접속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 소프트웨어가 회선을 감시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 간에 서로 통신하는 경우에 이러한 통신을 제어하는 OS 수준의 그러니까 운영체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OS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말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어서 4번 문제는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자, 동기식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접근을 막는 장치로서 주로 원거리 전송에 사용되는 거. 자, 이거는 용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크램블러라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크램블러. 원거리 전송에 이용되는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접근을 막는 장치를 우리가 스크램블러라고 합니다. 자, 5번 문제는 최초의 라디오 패킷 통신 방식을 적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뭘 하는가? 이게 이제 라디오 방식의 세계 최초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알로하라고 합니다. 알로하. 알로하라는 개념. 라번의 알파넷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을 알파넷이라 하죠. 알파넷 잘 기억해 주시고 알로하도 라디오 패킷에서 사용된 최초라는 거, 알로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풀이 이 체크 문제 강의보다는 본강에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진짜로 피를 토했나 모르겠는데 피를 토하면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조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 이어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와 구조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단원도 조금 짧게 진행될 건데 다음 단원도 이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 구조도를 면밀히 파악해 가는 그런 강의 다음 시간 들어주시고 또 체크 문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